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퇴직급여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사내 적립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사외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은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용인하고 있고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계액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에 추후에 법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가 파산이 됐을 때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임직원들이 혜택을 못 보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금 산입 규모를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하고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외부 적립 방식인 퇴직연금을 적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법인세법상의 송금 산입 한도액을 보면 두 가지 기준입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 총급여액 기준으로 해서 총급여액의 5%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금 추계액 기준인데요. 이때는 이제 퇴직금 추계액하고 보험 수리적 가액 중에 큰 금액 기준으로 5%를 적용을 합니다. 5% 적용한 한도에서 이미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 이미 송금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차감을 하고요. 과거에 퇴직금 전환금을 납입한 게 있다면 이걸 한도액에 플러스를 합니다. 이 금액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계액 기준에서 5%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5%는 지금 2015년도에 5%고요. 2016년도부터는 0%를 적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추후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2016년도부터는 더 이상 인정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으로 납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계액 기준으로 설정률이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에 이 한도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추계액 기준의 한도 금액을 계산하다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으로 환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도 금액은 제로다라고 보고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에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 2월 잔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방식은 재무상태표상에 정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 그 다음에 단기 지급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정기 부인 누계액 이런 부분들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을 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 퇴직 계좌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00% 직원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충당금이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외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해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세무조정은 회사 계상액과 한도액과 비교해서 한도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하고요. 한도 미달 금액은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결산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할 때 퇴직 충당금과 반드시 퇴직금을 상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때 상계 처리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지분과 관계없이 충당금 총액과 먼저 상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년 미만 근속 사용인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단기 손비로 처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비용 처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잠깐 세무조정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잔액이 5천만 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잘못 알고 퇴직금이 나갔습니다. 근데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얼마를? 1,000만 원을 비용 처리했습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장부상의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세법상의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느냐? 퇴직급여 충당금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현금 1,000만 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차이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조정 관련되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이 감소해야 되겠죠. 충당금 1,000만 원 감소.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의 과대 계상을, 비용을 취소시켜야 될 겁니다. 1,000만 원만큼. 자, 비용이 감소되면 이익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송금불산입, 상대방 계정 감호,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계정이죠. 1,000만 원 부채 유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를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번에 비현실적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충당금과 상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똑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이 나갔는데, 자, 이 부분이 비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퇴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돈을 빌려준 걸로 봅니다. 가지급금으로 본다라는 거죠. 가지급금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 조정이 나옵니다. 차이는 가지급금 1,000만 원, 퇴충 1,000만 원이 됩니다. 자,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이 동시에 나타나면 세무조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분리를 합니다. 가지급금 1,000만 원. 자산이 증가하면, 제가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했죠. 이익이 1,000만 원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입금사안이 가지급금 1,000만 원 유보가 됩니다. 유보. 자, 퇴충입니다.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부채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했죠. 이익이 감소합니다. 1,000만 원만큼. 그래서 송금사안이 퇴충 1,000만 원 유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한 내용을 세법상 회계 처리 내용과 차이 분계를 하는데, 자산 부채가 동시에 나올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자산과 부채를 계정 과목을 따로 분리해서 자산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부채가 증가했냐 감소했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늘어난다 줄어든다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세무조정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2에서 운영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자, 서식을 세무조정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실 때 세무조정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자, 보시면 우리 프로그램에는 박스로 그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 숫자가 적혀져 있죠. 이 순서대로 세무조정 서식을 작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총급여와 퇴직금 추계액 명세를 작성하는데 총급여부터 반영을 합니다. 총급여 반영하실 때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상에 인건비 내용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요. 그 반영된 인건비 내용 중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한 내용들을 임직원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인건비에 대한 자료 우리 교재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중도 퇴사자에 대한 인건비 5천만 원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인건비는 뭡니까? 4번 자료에서 퇴직급여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 퇴직금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임원 상여금에 대한 부분 뭡니까? 자료에 1년 이상 근속급여 중에 임원 상여금 5천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회사 내부 규정이 지급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는 부분은 이미 세무 조정을 했었죠. 세무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5천만 원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정 대상 인건비 4억 5천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추계액 명세가 되겠습니다. 추계액 명세는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눌러보면 우리 원천징수 관련되는 쪽에 있는 사원 등록과 급여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계액을 프로그램상에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산된 추계액을 활용해서 세무조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추계액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인 추계액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회사 자체 추계액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1억 7천이 추계액이다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을 반영했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1억 7천 기준이고요. 자, 세 번째 충당금 조정 쪽으로 갑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자, 장부상 금액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요. 기중 환입 금액 없고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습니다.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보시면 마지막 자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얼표에 5,500만 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잔액 5,500 정리를 해주시고요. 8번에 기중퇴직금 지급액이 있습니다. 6,500만 원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자료에 보시면 단기 퇴직급여 지급액 충당금하고 상계한 7천만 원이 금액이 있습니다. 7천만 원을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6,500을 입력하는데 왜냐하면 당부장 표시에 보시면 단기 퇴직급여 지급액 중에 5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실 때 제가 세무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상계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그러니까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실 때 지급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그러니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하게 되면 9번에 차감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계액 대비 설정액과 누적 한도액 계산이 되고요. 한도액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850만 원으로. 그리고 회사 계상액은 1억 4천이다라는 것이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가 1억 3,15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정 등록을 통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왕 부인액 중에 추인액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퇴직급여 충당금 과다 환입부 2천만 원 유보 처리가 되어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1억 3,150만 원 유보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9번에 차감 금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무조정으로 지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에서 차감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자,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기초 충당금 잔액에서 부인액을 차감하고요. 부인액을 차감하고 지급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나온다라는 건데, 자, 이걸 송금 산입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과 부인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세무상
잔액입니다. 충당금 잔액이다라는 거죠. 충당금 잔액인데 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단기에 지급한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하면 단기에 지급한 금액이 7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부상에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충당금 잔액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당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고 부인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무상 잔액이 5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장부상에는 1억 원이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지급하는 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7천만 원, 그죠? 현금 7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겁니다. 7천만 원으로. 근데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세법상의 잔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퇴충으로 정리돼야 되는 부분은 5천만 원만 정리가 됩니다. 현금은 7천만 원 나갔고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충당금이 작을 때는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2천만 원만큼.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차이 조정 분계는 퇴직급여 2천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금이 너무 많이 계산이 되어 있죠. 2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퇴직급여 비용이 발생했죠.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합니다. 송금 산입. 상대방 계정 과목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유보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유보로 처리되는 부분은 과거에 있던 이 유보 잔액의 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기초 충당금부터 시작해서 지급액까지 관리되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9번 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금액은 바로 송금 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